안녕하세요. 저 KB증권에서 건설하고 리츠하고 신재생 담당하고 있는 장문준 연구원이고요. 저는 이제 2024년 전망을 말씀을 이제 건설하고 이제 신재생 아주 조금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이제 제목에 상당히 많은 걸 담았거든요. 섹터는 사실 대부분이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적인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상황이고, 실제 애널리스트 시장에서 나오는 리포트의 상당수도 국내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해외 모멘텀이 적으니까 사실 섹터를 좀 세게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볼 게 없어 보이는데 주가적으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쓰게 됐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섹터를 안 좋게 보고 있느냐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미 충분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주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간 전망을 하게 됐고요. 저희 내용은 산업적인 것보다는 주식적인 전략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가시성 높은 이익 증가에 집중하자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르게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업황은 안 좋은데 내년 내후년 이익 증가가 추정이 되는 애들이 있고 이익 증가가 추정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운 사이클이면 실적이 깨져야 되는데 실적이 조금 안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 상황인데, 저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론적으로 업종을 기계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방식이 아닌 조금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을 좀 적극적으로 담아보면 알파가 나겠더라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전략을 해놨는데, 현산과 좀 짧게 현산과 삼성엔지니어링, 현산과 DLENC, DLENC와 삼성엔지니어링을 조합하는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마 현산을 픽으로 말씀드리는 증권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만 간단하게 보면 올해는 뭐 섹터가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가는 작년에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아졌던 여파를 계속 받으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만 놓고 조금 플레이하면 되는 구간이었고, 국내 주택이 끼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흐름이 조금 지속이 됐었고요. 7월 말부터는 그동안 되게 좋았던 삼성 엔지니어링도 급격한 조정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그냥 베타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이실 텐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뭘 거냐면 국내 주택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양 물량이 작년에서 올해 넘으면서 완전히 레벨 다운된 상황인데, 내년에 조금 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원래는 연평균 한 30에서 35만 정도의 분양 물량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20만 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줄여버린 거죠. 근데 그 어느 상황을 봐도 시장도 애매하고 공사비도 올라버리니까 분양 물량이 구조적으로 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주식으로 저희가 산업 보고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뚜렷한 투자 포인트가 없습니다. 근데 뭐 해외가 그렇다고 해서 좋냐? 그러면 사실 해외 시장에서도 저희 수주가 올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연초에 사람들이 중동에서 캐펙스 사이클이 오면 한국 기업들이 좋겠지라고 하는 좀 기계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한국 업체들 3분기까지 수주를 보면 전년도 연간 수주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죠. 3분기까지 수주가 작년이랑 비슷하니까. 근데 해외 기업들 보면 해외 기업들은 3분기까지의 수주가 이미 연간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주 시장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한국 업체들이 옛날만큼 수주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데 유럽이나 일본 애들이 조금 튀어 올라오면서 한국 업체가 그동안 이제 좀 부진이 조금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상황이고, 그렇다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국내도 해외도 업황에 베팅하는 전략은 쓰기가 어려울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식적으로 뭔가 먹을 수 있는 게 꽤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업황과 이익의 사이클에서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좀 나옵니다. 저희는 시클리컬이면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한 것을 2, 3년에 걸쳐서 매출화시키는 산업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적이 업황에 후행하는 인더스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분양 물량이랑 제가 이익 몇 개 기업의 이익을 그려놨는데 분양 물량이 확 줄어들면 이익은 한 2년 정도 뒤에 깨지고 분양 물량 확 늘어나면 실적의 고점은 조금 뒤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강하게 시장이 분양 물량이 줄었는데 원래라면 한 2년 정도 뒤에 이익이 깨져야 되는데 최근에 개별적인 이슈로 이익들이 동행해서 깨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원가율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실적과 이익이 죄송합니다. 업황과 이익이 같이 동행해서 깨져버린 애들이죠. 근데 그럼 이제 그게 왜 의미가 있냐? 일단 뭔가 외부적인 요소로 실적이 먼저 깨져버렸으니까 걔네들의 추정치가 일단 높게 나옵니다. 업황과 상관없이 쟤네들은 저 요소가 없어지면 올라오겠구나 라고 이제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애들이 이제 갈리는 거죠. 업황을 타고 있는 애들, 업황을 좀 따르게 타고 있는 애들. 근데 그냥 저희가 애널리스트의 그냥 엑셀 노름으로 얘네들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믿으시겠죠. 가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시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우발부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발부채가 적은 기업들은 저희의 추정치가 조금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는 시장에서 누구나 아는 우발부채가 없는 기업이 DLENC, 거의 사람들이 우발부채가 많을 것이라고 카테고리하고 있지만 실제 보면 우발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7일부터 저 종목을 커버리지를 다시 개시해서 꼭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조금 사이클 전형적인 사이클과 다르게 이익이 먼저 깨진 애들이 증익이 한 2, 3년 나올 텐데 우발부채가 없다면 상당히 가시성 높게 돌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전략은 업황을 다르게 타는 기업을 찾아보자라는 거고요. 좀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작년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주택 가격이 빠르게 빠지는 구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기 분양을 많이 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사고가 나서 분양을 못하고 올해 시장이 조금 회복되는 국면 때 일반적인 건설사들은 분양을 못하고 얘네들은 분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이클을 완전히 다르게 타는 기업들이 있기도 하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긴 그림으로 결국 사이클이라는 측면을 좀 타는 이제 사이클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건설사에서 가장 미래를 그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엔지니어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올해 수주가 너무 안 좋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신뢰도를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아마 2024년이 이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구나를 보여주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그림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전환되는 것을 보여줄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긴 그림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산을 좀 최근에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DLENC 역시 동일한 이 증익 컨셉으로 선호하고 있고 이 두 종목을 조금 더 단기에 가져가면서 이익을 취하면서 수익률을 취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기다리는 전략을 하나의 이제 연간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오늘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짧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소랑 신재생, 그러니까 신재생을 수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시장에서 관심이 정말 없지만 실제 네옴이나 아니면 철강 쪽에서 수소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프로젝트들이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연계된 프로젝트들이 내년에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소라는 테마도 신재생 쪽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